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들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그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렇게 하락이 나올까 어쩔까 하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내일 오전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인 것 같으면 한번 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는 상승이 무조건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그러나 오후에는 밀릴 수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요때의 모습과 그죠? 요날 이제 이날 4조 4천억 들어왔고 어제도 4조 넘게 들어왔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쭉 밀렸다가 이렇게 올리고 반대로 오늘은 올렸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비슷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사기보다는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죠. 9천억, 1조 원 뭐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코스닥도 지금 거의 4천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구간인데 오늘은 물려서 산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오늘 아침에는 개인들이 뭐 조금 플러스를 만드니까 또 기아차도 좀 오늘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낼름 팔아요. 조금 수익이라고 또 낼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덤벼라 가자 막 이랬는데 개미 대장이 코끼리의 목을 조르고 있어도 안 되네. 코끼리가 막 뭐 난리를 치네. 어머나 놀래라. 나라도 살아야지. 일단은 조금 빼고 볼까? 약간만 올라가니까 또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밀리니까 또 사요. 내지는 이제 본인이 물린 주식들을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더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닥도 1000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라인에 오면 조정이라도 받는 게 맞아요. 다만 미국 시장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력하죠. 나스닥은 원체 강력했고 다우지수는 그에 비해서 약하지만 그래도 최근 아직까지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지키고 있는 상태니까 요거 깨지고 나서 하방을 얘기하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최꼭지를 잡아내면 좋겠지만 신호는 시그널적인 부분은 꼭지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꼭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 고점을 못 넘어가잖아요. 일단은 25일 날 또 강하게 올려봤지만 어쨌든 그 고점을 아직 넘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추세가 멈춰 있죠. 최소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로 좀 바뀌는 그런 양상인데 그게 좀 확실하게 패턴이 바뀌었어.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어 하려면 그래도 이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도 너무 정확하게 지키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라도 이탈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제 상승장은 좀 멈췄나 보다 횡보장으로 가나봐 내지는 하락장으로 가나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섣불리 움직이다가 하다 보면은 괜히 사탑 팔았다 이게 사실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 세금부터 수수료 이제 좀 싸게 쓰시는 거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완전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금 0.25% 그래서 그것이 몇 번만 거래를 해버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지 말고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유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눌려지는데 그 틈에 또 바이오주가 삼성 바이오가 이제 대장 인척도 올라오고 오늘 뭐 한미약품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잠깐 정도. 그러나 다시 이제 한국 시장에 조금 훈풍이 분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안 보이네요. 아직은. 그래서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또 공격적으로 가지는 말자. 어쨌든 개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매수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예. 4조 원, 4조 원, 2조 원, 2조 원, 막 1조 원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개미가 한 18조 원 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매수세가 없었어요. 예, 이런 매수세가 없었어요. 신용 잔고 자체가 18조 원 넘어간 게 처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극한에 치닫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쫓아가지는 않는 것이 일단은 좀 더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오늘 이제 눌러지다 보니까 좀 잘 오르다가 밀리니까 이제 뭐가 움직여요? 또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라 SG 이제 이거를 뭐 이재명 주다 뭐 나경원 주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 정치 테마주가 오르는구나. 장이 나쁘면 세력이 들어가져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되는 거잖아요. 세력이 들어가져 있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세력이 들어가져 있었구나. 그걸 포착해낸 게 된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신라 SG가 세력이 들어와져 있는데 요것 봐라 가겠구나. 근데 이제 진짜 엄청나게 상승했죠. 최근 이제 100% 이상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10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10,000원 이하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또 밑에서 샀을지언정 뭐 지금까지 끌고 왔겠어요. 그죠? 또 중간에도 다 팔았을 테고. 하지만 이제 좀 강력한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토탈소프트나 동신건설이나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했었던 종목들도 그 장이 나빠지니까 올라와요. 그러니까 장 나빠지면 이쪽 수급이 붙겠구나 하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자이죠. 어쨌든 지지율은 이재명 IC가 제일 높은 상태이고 최근 윤석열 좀 지지율은 좀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은 변동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고 조금 많이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 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들은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앞으로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될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쵸? 기어이 개미들은 또다시 또 어제 또 4조 원 사면서 그 중에 1조 5천억이 삼성전자 많이 쏠려 있어요. 역시나 역대급 그죠?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 뻔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그들의 힘으로 올라가고 더 이상 개미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을 때는 더 이상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더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기아차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날이었죠. 이날 기아차가 지금 뭐 애플카 뭐 이런 부분들로 뉴스를 띄우고 올리는 것은 조금 세력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노출되도록 할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는 같지만 여기 고점을 넘길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쫓아가기보다는 연관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고, LG전자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LG전자가 이렇게 튀었는데 못 잡았으면 LG전자랑 같이 사업을 하고 연관이 될 수 있고 그 부품이 될 수 있는 회사를 봐라. 그래서 이거지 않느냐 하고 알려준 게 로보스타였죠. 이거 이제 지분이 LG전자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로봇 제조 요 부분들과 자동차 또 이제 디스플레이 뭐 산업용 로봇 요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부각이라도 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이거 지주까지 보여드렸었죠. LG전자가 지금 지분이 36%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LG전자. 그리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수량, 물량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서 얘기했더니 금방 또 상한가를 가버리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은 좀 내려와야 저라면 한 26,000원대 들어오면 좀 한번 재공략도 가능할 것 같고, 연관 종목들
봐본다라면 또 이런 것들도 지금 눌림목을 참 예쁘게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올이라는 종목인데, 두올이라는 종목도 자동차,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 상당히 PBR이 낮아요. PBR이 낮습니다. PBR이 1이 안 되는 0.6 정도 수준. 최근에 이제 좀 올랐겠지만 0.6 정도 수준, 1이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최근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저평가 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아도 좋아요. 또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수익 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맨 처음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제 수익이 났다. 그래 팔아서 다시 살 때는 1000주가 아니라 1100주를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 못 잡았어? LG전자 못 잡았어? 그러면 그 대안이 될 만한 주식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엊그저께 얘기 드렸던 게 유니언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올라오죠. 이날 25일 날 월요일 영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이제 한번 봐보세요. 뭐 제가 뭐 사세요 파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관심 종목으로 저는 보고 매매를 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그것이 이제 어느 계좌에서 굴러가든지 간에 일단 한 5% 정도 수익이 나오면서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지수가 나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한 5,000원까지는 올라갔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걔도 뭐 이제 그 정도 어쨌든 현금을 다시 만들어야 또 이제 또 새로운 종목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될 것이니 그런 정도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지 종목은 아직 움직임이 오늘 조금 더 눌러주는 사항들이라서 뭐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JT였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을 바라거나 뭐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하루에 2%든 3%든 혹은 5%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보너스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내 계좌를 꾸준하게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좋은 종목들은 이제 모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너무 이제 시장이 흐늘거리긴 하는데 좀 경계는 하되 21동 평균선 깨지기 전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21동 평균선이 깨지면 그때는 좀 현금 확보를 손절을 해서라도 하는 게 정신건강과 계좌 생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주식으로 몰빵되어 있기보다는 항상 현금 비중의 30%는 유지를 하는 게 늘 좋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변동이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예년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점점 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시장의 자금의 흐름에 변동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것이 본격화되려고 할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부터 움직일 텐데 아직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을 주지는 않아요. 아직은 원달러 환율의 큰 변동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22동 평균선 무너질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기 전에는 아직은 좀 너무 하방만 보지는 말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다만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자. 이런 취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기 고점 있죠. 이때쯤 되면 한 1112원, 13원 정도 될 텐데 거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그때 아마도 22동 평균선이 깨져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뭐 환율을 보면서 주식 매매를 할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무너지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기는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현금 비중을 높일 건지 말 건지를 이제 판단하고 좀 사실 2020년에 돈 버신 분들도 꽤 많죠.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사실 로또 1등 많이 당첨되는 가게는 로또를 가장 많이 판 곳이에요. 예,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또 여러 자기의 성향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련한 투자자들이 의외로 초심자들보다 더 성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는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이제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하락장 없었어요. 횡보 정도, 조금 흔들기 정도만 있었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상승장만 이어졌다라고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조심하셔라. 이전에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이제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좋다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오래된 10년 이상 또 2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 뭐 영상 많으시잖아요. 뭐 슈퍼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나 잘났어, 뭐 나 오늘도 돈 벌었지, 이런 자랑만 하는 식의 사람들 이야기 말고 시장을 진지하게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오건영 부장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좀 주식시장이 아닌 좀 벗어나서 전체 자금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남의 이야기에 사기꾼 같은 TV 출연하고 막 거기서 전문가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뭐 맨날 막 회원 가입해라 막 이런 사람들 말고, 회원 가입만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뻥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정말 이제 심심해서 이런 영상 만들고 이런 한 사람 있어요. 취미로. 왜냐면 저도 정말 뭐 깡통 차고 다시 일어섰을 때 집에서 돈을 계속 버는데 내가 집구석에서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막 이럴 뭔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뭐 돈을 번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뭐 참 웃기죠. 저도 뭐 진짜 뭐 옛날 생각해 보면 꼴랑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2천만 원 만들었다가 2천만 원 갖고 사다 뭐 망하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막 그렇게 돼 가지고 어느새인가 이제 이렇게까지 자산을 읽었지만, 그게요, 진짜 인생에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영상들을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뭔가를 원하거나 바래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문득 있을 겁니다. 자기가 찾아야겠죠. 그런 것들. 뭐 저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진심을 담아서 좀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더 많은 도움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안 되신 분이라면, 상승장밖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한 번 정도씩 깡통도 차보고 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뭐 한 3번 정도 전 재산을 말아먹고 일어선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늘 신중합니다. 늘 신중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들어봅니다. 이렇게 과열됐던 적도 처음이라기보다는 닷컴 열풍 불었을 때, 근데 그때는 저는 시장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시장 참여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4조 원 막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조금 본능적으로 좀 약간 소름 돋는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현금 만들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파생 매매를 할 줄 모르면, 뭐 할 줄 알면 복권 내지는 보험 가입하듯이 풋을 좀 사놓는 게 좋기는 해요. 뭐 한 50만원 100만원어치 정도 풋이라 하면 한국 FW 3사랄지 혹은 뭐 옵션 중에서 등가에서 한 두 개 정도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사놓으시면 괜찮긴 할 텐데, 대신에 그거는 이제 깡통찰 각오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최근 그래도 거래량이랄지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공부는 최소한 일단 최소한 21선 깨지기 전에
공부 정도는 ELW란 무엇이지? 제 영상에도 있어요. ELW란 무엇이지? 뭐 ELW란 이렇게 해서 몇몇 개들 영상들이 공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대비는 그냥 심심하시면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한 번 정도는 봐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꼭 한 번은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